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강민정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반기에서 활동했고 교육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수능 문제에서 교육과정 바깥에서 일명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도 문항들이 여전히 이제 출제가 되고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취지에 맞춰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발의를 우리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사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준비해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특히 입시와 관련된 고사, 각종 고사나 선발 전형에서 이제 이게 출제가 됐을 때 곧바로 이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교육을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의 그 선발 교사에서는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해서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논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일종의 틈새죠. 틈새. 이 틈새 전형 제도를 이용해서 여전히 공교육 정상화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바깥에서 아이들이 따로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15개 학교, 서울 시내에 있는 15개 대학교의 전형 과정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발표하려고 마련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이 대학 입시에서의 편법, 그걸로 인한 사교육 부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의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 사각지대를 뚫고 나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과 자료를 통해서 대학과 교육 정책 당국들이 합당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런 일에 앞장을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는 자체적으로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6분을 다 제가 네, 자체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과 관련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수학교육혁신센터장 최수일, 그리고 공동대표 홍민정 이렇게 3명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2년부터 농구술 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그래서 2014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학별 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매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서 법을 위반하는 대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학별 고사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 학부모가 더 이상 사교육으로 내몰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농구술 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대상 문제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각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 중 자연계열 논구술 전형의 수학 문항을 선정하였습니다. 문항 분석에는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내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 내용, 제시문 내용, 출제 근거, 예시 답안 등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참고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에 포함된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93.3%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5개 대학에서 자연계열 대학별고사 문제로 출제된 185개 문항 중 35개 문항, 약 18.9%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대학별고사 문항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그중 유형 1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된 경우, 유형 2에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경우, 유형 3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또는 평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출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 및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전 교육과정에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학별 고사에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든 유형의 위반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2개 대학이었으며 별도로 교육과정 위반 문항을 출제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35개 문항에는 고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2일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45.7%로 최대였습니다. 이것은 대학별 고사 출제진이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여 대학별 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제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학별 고사의 문제가 계속해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출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에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정대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는 대학별 고사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에는 사업비 10% 삭감,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 시에는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두 번 위반할 때까지는 지원 사업비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사업 자격 발달 등의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실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별 고사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학별 고사의 주된 심의 대상인 수학, 과학 전문가의 비중을 전체 위원회 2분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수학, 과학, 교육과정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원이 이미 내린 판정의 가부만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자료가 유일무이합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해서 심의하고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대책을 비롯해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부터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은 정부가 대입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20일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국정 세상. 혹시 저 따로 발언?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사법세의 분석의 대상이 됐던 15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현행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너무나 손쉽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공교육 정상화법,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이죠. 이런 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그 법을 뭉개고 무시하고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그동안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토론회에 참여해서 이 노동 시간이 사람의 뇌 질환, 뇌혈관계 질환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엄청난 장시간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습 노동, 강력한 학습 노동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세계 2위, 1, 2위를 다투는 청소년 자살 오명국이 된 지가 이미 수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받는 것에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혹은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특히 교육부에게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